안녕하세요. 머니기TV의 TJ입니다. 오늘은 저번하고 똑같이 2020년 9월 첫 번째 주 주간 핫 이슈에 대해서 좀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최근에 그 뉴딜 펀드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되어 있어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지금 계속 많은 기사에서 이 뉴딜 펀드, 그다음에 뉴딜 펀드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계속 좀 올라오고 떠오르고 있는데, 이 뉴딜 펀드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뉴딜 펀드가 왜 만들어졌을까? 그 이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해볼까 합니다. 우선 뉴딜 펀드라 하면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뉴딜 쪽에 많이 몰려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자금을 좀 지원을 해보겠다, 펀드로. 그걸 이제 뉴딜 펀드라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자금들이 많이 있으면 그걸 갖고서 많은 사업에 투자를 하겠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로 많은 생활 비용이나 어떤 여러 가지 기타 소득, 아니면 기본 소득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 그러면 이 자금을 민간 자금을 이용해 보자 라고 만든 아마 그런 펀드로 이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펀드의 주도는 누가 하냐? 정부가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거는 원금을 보장한다, 그 다음에 최저 수익률을 보장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금 보장은 어떤 방식으로 원금 보장을 할 거냐? 여기 네 번째 보면은 후순위 참여다 라고 좀 써 있는데, 이 원금을 원금 보장한다라는 거는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냐면, 우선 펀드가 구성이 되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거는 마이너스 35%까지 아니면 마이너스 10%까지를 보장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원금은 보장을 해주되, 이 펀드에 이게 100%라고 하자면 35%를 그러니까 제가 냈던 세금을 35%를 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민들이 투자를 해서,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마이너스 35%까지 빠지게 되면 이 펀드는 청산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럼 청산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넣었던 35%, 다시 얘기해서 정부가 먼저 집어넣었던, 이거는 후순위로 참여가 되어 있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후순위라고 하는 거는 선순위, 아까 국민이 투자했던 선순위를 먼저 펀드로 해서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후순위로 이 35%난 거는 정부가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35%가 되면 정부는 가져갈 게 0이 되고, 그 다음에 투자했던 국민들은 최소한 원금은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든 게 후순위 참여를 했던 게 이런 방법입니다. 지금 35%를 할지 아니면 마이너스 10%를 할지, 이건 아직 지금 계속 좀 얘기가 좀 진행 중인데, 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또 배당 소득 2억 원의 한도에서는, 내 한도에서는 9%의 세금을 내겠다, 매기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모두 다 결정이 된 게 아니니까 계속 이것도 변동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상품들이 있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그 전두환 정부 때, 그때 평화의 댐이라고 해서 돈을 모았던, 평화의 댐, 북한에 대한 어떤 댐 공격, 수력물에 대한 어떤 공격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그때 댐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공포를 줘서, 저희가 이제 돈을 모아서 댐을 그때 만들었던 그 비용, 이것들, 지금 많은 비용들 중에서 그러니까 많은 그때 모았던 돈 중에서 많은 돈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 지금 모른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또 결국에는 어딘가에 누군가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명박 정부 때도 녹색 펀드라고 해서 그때 4대강 이렇게 얘기하면서 환경과 연계된 그런 관련된 상품, 예적금이나 펀드, 대출까지도 앞다퉈서 이렇게 출시했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 이거에 대한 결과는 사실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은근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남북 경협주에 투자를 하자, 이제 통일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통일펀드라는 이름으로 해서 많은 펀드들이 그때 나왔는데 대부분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강제 청산이 된다던가 거의 다 청산이 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신형 자산 운용에서 남아있는 게 지금 가장 유일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러면 뉴딜 펀드는 어떤 결과를 낼 것이냐, 어떤 의도를 만들었을까? 라고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는 아마 자금 빼먹기가 아닐까. 아까 전에 얘기를 한 거 보면 국민이 뭐 75%를 65%를 내고 정부가 35%를 세금에서 충당해서 집어넣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 35%는 만약에 손실이 나서 국민은 원금은 보장해준다 했으니까 65% 원금 보장되지만, 이 30%는 그러면 어딘가로 증발이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증발이 어디로 될까? 결국에는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 35%를 세력한테 넘길 수 있다. 이렇게도 사실 생각이 됩니다. 또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은 운영 수수료가 뭐 계속 나가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뭐 이런 펀드가 하나 있으면 이 펀드가 뭐 수익을 낸다고 해도 이거는 매달 아니면은 매년 수수료가 또 발생을 하고, 이 수수료로 세금을 충당하는 게 아닐까, 세금 충당을 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 운용 수수료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또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뭐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뭐 3번도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정부는 지금 부동산은 억제하겠다라는 의지가 되게 강하고, 그 대신에 주식을 성장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되게 강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물론 뭐 한국뿐만 아니라 좀 전 세계적인 그런 트렌드다가 보니까, 물론 이 트렌드다 보니까 아마 주식 쪽에 성장을 만약에 시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주식 쪽에 특히 이 뉴딜 쪽에 관련된 주식들, 결국에는 4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4차 산업에 관련된 주식들이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주가를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면서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한 자금, 또 정부의 투자 방향이 4차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아마 투자를 계속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이쪽 부양을 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굳이 또 의도를 나눈다 그러면 정말 진정 국민의 수익을 위해서일 것인가,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정부에서 정말 수익을 위해서 뭐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뭐 가장 확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3번과 그 다음에 1번의 가능성이 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뿐만 아니라 며칠 전부터 계속 이슈가 되었었던 뉴딜 펀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저희 영상은 아주 깊게 한다라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어떤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사실 펀드던 주식이던 뭐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 로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깊이에서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을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을 듣고 오늘 뉴딜펀드 이제 가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당할 것인지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그거는 투자는 뭐 본인의 그 결정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